1번에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할 것. 그럼 매출 관련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직수출, 현물 접대 얘는 시가겠죠. 그럼 1번, 6번, 4번.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기간으로 가서 첫 번째 세금계산서 매출은 3억,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현물 접대는 간주 공급으로 시가로 4번에 200만원. 다음 매입 관련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이 2억 1천만원에 2,100만원. 그럼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에 2억 1천만원에 2,100만원이죠. 다음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 1억 1,500, 세액 1,500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분 공급가액 500만원,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는 공제 안 되는 거 썼다가 불공제로 빼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 안 되는 건 아예 신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용카드 일반에 1,000만원에 100만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41번에 1,000만원에 100만원.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에 입력 안 하는 건 다 빠지는 거죠. 거기랑 금액이 일치한 거니까. 자,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 21번 칸에 2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이번 거 끝이고 다음 2번 다음 각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0월 5일날 외상매출금 4만 문제없네요. 10월 20일날 받을 넣은 부도 발생. 얘는 부도 대손 확정일자가 그럼 4월 21일이죠. 내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되고 다음 11월 10일 행운 단기대여금 파산으로 할 수 없다. 일단 단기대여금은 부가가치세 없는데 무슨 세액을 빼달라고 할 일 없죠. 다음 11월 25일날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 얘는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두 개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대손 확정일자 지금 20년도죠. 20년 10월 5일날 330만원이고 거래처는 미래상사 그리고 사망. 다음 2020년 11월 25일 부가세 포함이 100만원이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상생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다. 이렇게 두 개만 남겨져 있고 저장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이 두 개 있죠. 얘는 부분 채점이 있어요. 자, 전표 입력하고 그런 건 부분 채점이 없다고 확답을 들었어요. 들고 물어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디선가 있다고 이상한 소리 들어서 이야기하면 할 때마다 물어봤더니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속 서류나 아니면 원천징수나 이런 거는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결산 네 문제 있죠. 자, 이 네 문제도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같이 봅시다. 자, 결산은 수동결산부터 할 거죠.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회계급 때부터 쭉 오랫동안 했던 거죠.
장기 차입금이 내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상환하는 것만큼만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우수금융 1,000만 원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우수금융 1억 원이다. 자, 우리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인 거예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이 우리 처음에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 3년짜리면 이걸로 하고 있다가 내년에 만기로 돌아오면 얘 지우고 얘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차변에 이걸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만기면 이걸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꿔주는 걸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 만기 보유 증권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 당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2019년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외화가 지금 2019년부터 했네요. 자,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이때 뭐 얼마 평가했다는 건 올해 영향을 안 미쳐요. 영업의 수익 비용은 그 다음 연도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면 우리는 전기 말에 평가해둔 거하고 올해 말 금액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그럼 50원 내렸죠? 50원 내렸고 5만 달러면 5, 25, 250만 원만큼 외화 장기 차입금이 내렸네요. 그럼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250만 원 내렸고 부채가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2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단기 법인세 총 부담액 1,000만 원,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거래처명은 생략할 것. 자, 일단 예수금은 12월 근로소득 원천인수분인데 이건 월급 주면서 대변에 예수금 있던 거 다음 달 10일 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하면서 예수금 지우면 끝나는 거니까 법인세하고는 상관없죠. 얘는 내 돈 아니잖아. 예수금은 그냥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 내는 거죠. 우리 법인세 아니죠. 직원의 근로소득의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법인세 정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일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우리 장부에 산납세금이라고 정리되어 있죠. 법인세 중간연합세금 낼 때도 산납세금 쓸 거고 수시부과금 낼 때도 산납세금 쓸 거고 이자 얘 보니까 1,000만 원 받았나 보네. 그래서 1,000만 원에 14% 지방소득세 별도해서 154만 원을 원천인수 당할 때도 산납세금이라고 써두죠. 그러면 지금 554만 원인데 회계상의 법인세는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100만 원이 세금인데 올해 세금인데 우리가 미리 낸 세금이 544만 원이고 554만 원이고 나머지는 내년 3월달 법인세 신고할 때 낼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정리하는 거죠. 자, 우리 힌트 두 군데서 볼 수 있죠. 선납세금이라고 대놓고 적었잖아. 우리 법인세 할 때 선납세금 정리할 거죠. 대놓고 얘가 선납세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험 때는 알리바이를 항상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장의 산표에 봐도 선납세금을 554만 원 해놨죠. 그래서 시험 때 웬만하면 알리바이를 다 맞춰둬요. 그럼 그걸 뭐 이용하셔도 되는데 100% 본인에 대한 신뢰는 없죠. 내가 어느 정도 맞을 때 느낌은 들겠죠. 자동계산 가도 되고 수동계산해도 되고. 자, 아래 내용 보니까
기말 현재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 완료하시오. 자, 제품이 장부에 3천만 원, 시가 순실현 가능액이 2,500만 원. 제품의 시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저가법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얘는 평가 손실이죠. 자, 제품 평가 손실이 결산 자료 입력에 있다면 제품 평가 손실을 결산 자료 입력에서 그냥 하면 되겠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린 게 500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은 그럼 얼마 써야 돼? 그렇죠. 3천만 원이라고 써야 되죠. 지금 500만 원의 제품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될 거잖아. 제품의 평가 충당금으로. 그럼 3천만 원인데 500에 차감 계정 달리면 3천인데 500 달아서 500 깎여서 2,500이라 보여줄 건데 여기 2,500 또 써버리면 2천만 원의 장부가액이 돼요. 이중으로 줄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직접 수동 계산해도 되는 거 자동 계산도 되니까 자동 계산하자.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법인세 분기 안 하고 오는 이유가 그냥 이것 여기 보면 554만 원 있죠. 그러면 우리 법인세가 1,100만 원인데 554만 원 선납세금 빼면 나머지는 546만 원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되도록 해서 전표 추가해도 되죠. 뭐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미지급세금은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그렇게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건데 항상 얘는 장부 거 보여주니까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도 전표 추가를 해야 이제 분기가 다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결산 문제가 끝났고,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가 또 두 문제 있죠. 급여 자료 입력 두 문제가 아니고 맞나요? 두 문제 있네요. 원천징수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야기하고 맞죠? 그렇게 이 두 개, 퇴직금 문제구나. 타증급여용. 자, 이 두 개 먼저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세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부 직원이 체온 누리를 사원 등록하고 3월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급여는 3월 분을 3월 31일이고 기본급, 초과근무,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국외 근로수당. 그게 있나 보네요. 공제는 특이한 건 없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택의 월 임차료는 100만 원,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이다. 주주도 아니고 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니죠. 특수관계자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상여가 들어갈 건데 그냥 일반 직원들한테는 우리 지금 사택 제공에 대한 이익은 근로소득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럼 비과세고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그럼 얘도 비과세란 이야기고 해외 근로수당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당사는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말은 M01번 100만 원짜리 비과세란 이야기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 얘는 뭐 위에 자료 쓰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자료 쓰고 원천 공제율 100% 그냥 두면 되겠죠. 80이나 70이면 우리 추가사항에서 수정할 건데 100%니까 손 안 대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보 봤으니까 먼저 사원 등록 가서 100번에 체온 누리를 쓰고
800213123456 입사는 2018년 1월 1일이고 특이사항 없고 국외 근로가 100만원 비과세고 그 외에 특별한 정보 없죠. 앞에 제가 지금 마지막 거 보고 말한 게 여기서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소득세 적용률 100% 아니면 여기서 수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공제로 가고, 자, 먼저 기본급 있고 과세로 초과 근무 수당이 있고, 자, 얘가 두 번째고, 순서는 안 맞춰도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그대로 쓰면 되고, 식대도 비과세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국외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만들어야겠네요. 국외근로수당 N01번, 자, 얘를 해서, 자, 식대 다음이고, 그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불호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불호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월달 급여 3월 31일 기본급 500, 초과 근무수당 30, 자가운전 30, 식대 15만원,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22만 5천원, 17만 5천원, 예, 일치하고, 예, 일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거 급여 자료 입력까지 끝났고, 다음 창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3월 기속 급여를 3월달 지급했으니까 이 금액이 소득세에 나와서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끝났고, 방금 왜 응 했어? 소스 틀려? 그럼 왜 응 했어? 자, 다음 이번에 주식회사 운정산업은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0월 1일 퇴사한 직원 1명의 퇴직금 산정액은 2,500만 원이다. 기불입된 퇴직연금은 1,900만 원이며 추가로 600만 원을 불입하여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만 반영하시오. 자, 지금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은 지금 우리 이 직원 이름도 없어. 아무튼 이 직원의 퇴직금이 2,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게 1,900이고 그럼 우리 회사가 600 더 줘야 되잖아. 근데 결국 600 더 내서 2,500만 원을 직원을 안 주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 할 거 있나요? 연금회사에서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거기서 할 거니까 우리는 원천징수 할 거 없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퇴직급여 쪽에 2,500원 쓰는데 소득세는 0원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퇴직금 과거에 퇴직소득 지급하는 거 쓸 때에 우리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했잖아. 근데 얘 지금 우리 지급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직원한테 만약에 600만 원을 우리가 줬으면 600만 원에 대해서 산출을 할 거예요. 계산기로 두드려라고 문제 절대 안 나와. 근데 이럴 만한 건 전액을 다 지금 직원 안 주고 직원이 개인형 그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시켜 납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10월 얘는 10월 15일이니까 기속은 10월부터 10월. 자, 퇴직소득이고 지금 우리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빠지는 걸 우리가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일반 퇴직소득은 그 외죠. 여기에 한 명에 2,500인데 우리가 원천징수 할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비워 놓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연분 영승법을 쓰면서 이 사람의 퇴직 소득에 대한 걸 계산하라는 직접 계산하는 일은 절대 없어. 근데 지금 얘 바로 작성하라 그랬잖아. 조금 그런 것도 센스 있게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근데 안 보던 스타일이라서 얘는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이죠. 1번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조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20년도죠. 그러면 올해 이전에 취득했고,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안 했대요. 그럼 정률법이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수선비 계정에는 그럼 비용 처리한 거에 자본적 지출이 있죠.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가 있는 거고,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45만 원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정기말 부인 누구에게 이 금액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먼저 입력해 보세요. 자 얘는 고정자산 등록 문제죠. 자 그럼 먼저 회사 바꾸고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먼저 기계장치 1번 부품 절단기 2019년 1월 20일 정률법 맞고 5천만 원에 2,300만 원, 그리고 우리 자료 3번에 수선비 계정에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 즉시상각 의제가 500만 원이고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45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 경비 구분은 제죠. 그럼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까지 감가상각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는 회사 계상액이 900만 원이니까 신부족액 떠서 이 금액 추인하겠네요. 그죠? 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인 거고 얘는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얘가 나오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굳이 얘 안 보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컴퓨터에서 조정 사항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도 초과하면 가산 조정, 우리 신부족액 발생하면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 나오겠죠. 그럼 얘 나왔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따로 굳이 안 보도 되겠죠.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하면 전기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이번 업무부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인데, 자 지금 가지급금이라는 업무무관 우리 지급액이 있는데 대표이사 업무무관 대여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우리 업무무관 자산 적수 계산할 때 들어갈 건데 구매팀장의 월정액 급여 범위 내에 일시적 가불금은 우린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에 안 들어가죠. 우리 학자금이나 월급 내 가불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돈 빌려줬다고 안 할 거라 그랬잖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때 했었죠. 그래서 얘는 우리 업무무관 자산 적수 계산할 때 들어오는 거 아니고 얘는, 그리고 그 외 자산에서 선박이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게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한 자산 얘 써야 되나요?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그 취득한 자산 얘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 업무하고 상관없이 한 게 아니잖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박은 업무무관 동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도 제외하고, 다음 토지는 투자 목적이에요. 업무하고 상관없죠. 그럼 올해 7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대표이사 가수금 적수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쓰라는 거고 동일인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 없으니까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 이자 비용 내역이 있는데, 자, 보시면 5% 금융 할인 어음이 있고, 자, 그리고 8% 연지급 수입 이자가 있고, 은행 차입금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연지급 수입 이자가 있는 거 있죠. 자, 얘는 지금 엄청 어렵게 낸 건데, 연지급 수입 이자나 금융어음이 아니고 상업어음 할인료는 우리는 이자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급이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 책에 특별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자, 우리 이게 법인세법 규정이에요. 금융업만이 얘는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생각을 하는 건데, 상업어음 할인료나 아니면 연지급 수입이자는 이거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해야 되는 포인트는 다 잡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입력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입력해 볼게요.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자, 먼저 업무무관 부동산이 토지가 있었죠. 토지가 7월 1일 날 우리는 취득을 했어요. 1억 원에. 그리고 동사는 없고, 서막이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으면, 지금 채권 변제하기 위해서 받은 거다라고 이런 거 아니었으면 여기 동산에다 썼을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회사가 우리 뭐 배나 이런 게 필요한 업종이 아니죠. 자, 그리고 가지급금은 우리 대표이사 거, 우리는 전년도부터 있었으니까 1월 1일 정기 2월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네. 1월 1일 정기 2월이네. 그리고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가수금 없고 다른 건 없죠. 자,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에 가서 5% 이자가 250만 원이고, 그리고 6% 이자가 3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550만 원만 우리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계산하면 그 세무 조정하면 되겠죠. 그럼 가산 조정에 얘가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이거 쓰는 거였죠.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에 다음 퇴직급여 관련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 행하시오. 확정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연금 충당부채는 상관없는데 얘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럼 기말잔액이나 뭐 이런 부인액이나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전에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하고 있다. 자,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우리가 쓸게, 자, 보시면 기초가 있고 단기 감소가 해약액이죠. 얘가 지금 이거잖아. 지급하는 만큼 해약하고 회계 처리한 거죠. 지금 이게 감소에 대한 회계 처리고, 얘가 단기 납부 증가한 금액이겠죠.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는 일반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하고 범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 중에 큰 금액이니까 이 금액 쓸 거고, 그리고 직전 3년도 말까지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법인세법이 송금 산입한 금액도 3,700, 장부상의 금액도 3,700, 전액 다 송금 산입 과거에 했었네, 그죠? 그리고 단기의 회사가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없다
한마디로 올해 납부한 거 전액 다 조정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퇴직급여로 처리한 게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먼저 입력해 보세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자, 저는 항상 아래쪽을 먼저 했었었죠. 그럼 퇴직급여 추계액이 우리 2번 자료에서 1억 큰 게 있고 퇴직급여 총당부채가 퇴직급여 총당금인데 설정 안 한다니까 얘 쓸 일 없죠. 자,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를 입력한 적은 없어요. 제가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게 여기에 제일 많이 손댄다라고 전에 수업했던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우리 많이 손대 있어 우리 반도. 그죠? 그게 왜 손대게 되냐면 지금 이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건데 얘 직전 3년도 말 전기 말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 글자를 잘 봐도요. 전기말 신고 조정.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앞쪽 거 말고 이 밑 적혀 있는 뒤에 있는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 1번이 회계 장부상. 지금 우리 T 계정 계정별 원장 적어 놓은 거 보고 우리 기초가 3,700 1번 자료 보고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해약액이 감소한 거고 납부가 5,300인 거고 그리고 여기 송금 산입 대상 적혀 있는 여기가 지금 법인세가 생각하고 있는 장부니까 이걸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꼭 찾을 때만 집어넣었잖아요. 그 찾는 게 얘죠. 그래서 얘가 송금 산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3,700 있다. 왜냐면 올해 이전에 작게 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올해 작게 했던 건 마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금액이 이거하고 일치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는 항상 자동으로 페이랩은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조정할 금액은 먼저 올해 납부한 거를 송금 산입해 주는 거고 그리고 해약한 거는 그럼 추인해 줄 건데 자, 지금 봐요. 왜 5,300만 원만큼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났지 비용 처리 안 했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으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송금 산입해 주잖아. 그러면 직원이 그만뒀을 때 얘 줄이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미 비용 처리해 줬잖아. 그래서 송금불산이 받는 거예요. 지금 그만둔 1,000만 원만큼은. 그래서 해약액을 송금불산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납부할 때 이걸로 처리할 때 이미 송금 산입해 줬잖아. 그런데 얘를 또 인정해 주면 두 번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미 해줬어 라고 이때 송금 산입하면서 유보 발생. 이때는 이미 했던 거니까 유보 감소로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이 해약액인 거예요. 납부할 때 이미 송금 산입해 놓고 해약할 때. 그럼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납부하는 거는 아래에 뜨는데 해약하는 거 아래에 안 뜨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말고 추인해 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F4번 누르면 퇴직연금 송금 산입 5,3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F4번 눌러서 퇴직연금 지급 1,000만 원 유보 감소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얘는 끝이죠. 자, 다음 4번은 그냥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요 며칠 전에 했죠. 자, 그럼 바로 상여금 보면 자, 상여금은 제가 최대한 F4번을 활용하면서 해보면 그냥 임원 누르면 상여금 한도초가 있죠. 그럼 상여로 처분할 거니까 1,200만 원 처분하면 끝이고 다음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지금 다들 500만 원 한도초가 난 거 알겠죠? 범위액이 1,000만 원인데 지금 비용 처리를 지금 방금 손상차손 누계액 생각한 거 엄청 잘한 거예요. 자산 차감 자산을 줄인 만큼이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거잖아, 세법을. 그래서 1,500만 원 상각했는데 범위액이 1,000만 원이니까 한도 비품의 감가상각 한도초가 500 난 거죠. 그러면 최대한 제가 F4번 쓴다고 했죠. 그러면 비품이라고 치면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500만 원 유보 발생이 나와 있으면 되겠죠. 꼭 이 글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최대한 F4번 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700만 원 있죠? 그럼 평가 이익 아니야, 인정 안 한댔으니까. 그럼 입금 불산입이죠. 그래서 먼저 차감 조정의 입금 불산입에 매도 가능 증권 줄일 건데, 얘는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이나 이건 신경 쓸 거 없죠. 같은 거죠. 그냥 얘가 글자 짧은 거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얘 유보 발생해뒀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에 장부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틀릴 거잖아.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으로 700만 원 했는데,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수익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본이기 때문에 다시 역조정에 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기타로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얘하고 얘가 같이 세트로 가야 되는 애죠. 만약에 평가 손실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 줄이지 말라고 이쪽에 유보 발생, 그리고 평가 손실 기타가 이쪽에 왔을 거예요. 만약 평가 이익이 평가 손실이었다면 반대로.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법인세는 다들 잘 찾으셔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도 작성하래요. 그럼 기부금 조정명세서에서 보면, 자, 일단 19년 지정 기부금 한도초과니까 공제될 거고 전년도 거니까, 그죠? 그리고 기부금 지출 내역에서 이재민 9호 금품은 법정 기부금인데 어음 기부가 500이 있으니까 올해 400만 원만 할 거고, 대표자 종친의 기부금이 70만 원 있죠. 얘는 송금 불산입. 그 송금 불산이니까 그 비지정 기부금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정 기부금 당체인 아동복지시설, 얘는 지정 기부금이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문제 없네요. 자,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상, 자, 위 기부금 지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적혀 있죠.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지금 조정한 거 500하고 70만 원을 가산 조정에 570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는 건 그냥 그러고 나서 블록위에서 당기순이익 그리고 입금 산입에 방금 대진 금액 넣어주고 차감 조정 쓰고, 기부금 한도초 지정 기부금 한도초가 2월에 송금 산입 된다면 그 금액을 써주면 끝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작성을 하는데, 자, 지금 대표자 종친의 기부금 있죠. 자, 이게 항상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법전에 적혀 있는데 상여라고 냈다가 기타 사유 유출 냈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때 회차에 또 상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 안 했어요. 이 앞에 회차는 상여라고 했다가 이의제기 신청해가지고 기타 사유 유출 맞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비슷한 때에 AT 시험에 또 나왔는데 그때는 기타 사유 유출로 답 나왔는데 사람들이 상여라고 안 해서 그걸로만 나와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죠.
그죠? 저도 참 뭐라 하기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법준 들어가면 기타 사유 유출, 판례 들어가면 상여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답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걸로 하세요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답안지 제시도 지금 얘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참 애매하죠. 지금 이때는 상여로 돼 있어요. 또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일단 대표자에 대한 뭐 가져가면 우리의 감정은 일단 안 좋긴 안 좋죠. 다 상여라고 하고 해버리고 싶은데 기부금은 그게 아닌 게 맞는데 또 하는 것도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거는 상여로 처분하면서 그냥 해보고 제가 지금 다른 곳에 몇 군데 물어봐놨는데 그래도 다 똑같은 대답은 하죠. 뭐 둘 다 상관없다고 어차피 가산조정인데 그딴 소리 하고 있을 텐데 일단 그래도 자 일단 상여로 왜냐면 근로소득에 집어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작성해 보세요. 또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먼저 시작하고 일단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얘는 비지정 얘는 지정인데 여기에서 기부가 500만 원 있기 때문에 400만 원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더 이상 여기에 손댈 건 없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정 들어가면 먼저 기부에 대한 게 방금 500만 원을 줄여준 거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 종친회 70만 원 상여 송금 불산이 대표이사 종친회 상여 자, 그럼 570만 원을 가산 조정을 했죠. 소득금액 확정해서 결산수당 당기순이익이 2억 1,200만 원. 그럼 입금산입은 4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금 570만 원을 가산 조정했어요. 그러면 1,0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송금산입은 150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소득금액 확정이 되었으니까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자, 2월 교성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럼 아래에 이제 과거 한도초가 났던 거 2019년 지정기부금 1,000만 원 한도초가 난 건데 자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난 거를 송금 추인 가능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의 15번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 여기 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을 여기 라인에다 쓰라 그랬죠. 그럼 1,000만 원 다 되니까 1,000만 원이다라고 여기에 써줘야 되죠. 그래서 추인해야 이제 없어지고 차기 2월 내년으로 안 넘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작성이 된 거고 이제 창 안 닫고 갈래요. 자 범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 하면 지금 제가 방금 안 닫고 갈래요 했던 이유가 이 금액 보려고. 얘 말고는 제대로 불러와지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어차피 다 바뀌는 애들이에요. 계산산 당기순이익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거에서 입금산입이 방금 1,020만 원이었고 송금산입이 150만 원이고 얘 송금산입 가능한 거니까 1,000만 원이고 그리고 각 4년도 소득금액 이후에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뒤에 신경 쓰지 말고 저장
눌러라 그 이야기죠. 뭐 분납 이런 이야기도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네요. 자, 제가 혹시 모르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더 기억해 두세요. 혹시 모른다고 말한 건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나온다면 5번 법정기부금 5번에 아래쪽 쓰고 나서 송금 추인 가능한 금액은 여기서 보는 거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난 거는 여기 15번에서 보는 거예요. 송금 추인 가능해. 이 두 군데 확인하고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인 가능한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 700 나와 있으면 올해 700만 된다는 거고 300은 내년으로 또 넘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직 시간은 남아 있는데